밤마다 두세 번쯤 잠에서 깨어 화장실을 찾는 일이 요즘 부쩍 늘었나요? 처음에는 물을 조금 많이 마셔서 그런가 하며 넘기지만 새벽에 자꾸 깨다 보면 하루가 길고 몸은 금세 지칩니다. 소변 줄기가 가늘고 시원하지 않다고 느낄 때면 마음까지 쪼그라듭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나이가 들면 당연히 겪는 일이라고 여기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전립선은 나이를 탓하기 전에 먼저 돌봄을 요청하는 섬세한 기관입니다. 불편함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관리가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조용히 듣고 지금부터 가볍게 바꾸면 밤의 질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약이나 수술에 의존하지 않고도 전립선의 균형을 회복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을 차분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고 몸에 부담이 적으며 꾸준히 할수록 편안함이 쌓이는 방법입니다.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더하면 좋은지, 언제 어떻게 시작하면 안전한지 단계별로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잠들기 전에 작은 습관 하나가 새벽의 뒤척임을 줄이고 아침의 가벼움을 되돌려 줄 수 있습니다. 걱정이 앞선다면 지금은 그 걱정을 이해하는 시간으로 삼아주세요. 그리고 다음 순간부터는 희망을 선택해 보세요. 한 분의 밤이 4주 만에 어떻게 달라졌는지 바로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파트 1. 조용히 무너지는 전립선의 신호? 밤이 깊어가면 김민주님은 이불 가장자리를 움켜쥔 채 조용히 일어섭니다. 예전에는 한숨 자고 나면 동이 틀 때까지 그대로였지만 이제는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질 만큼 자주 깨어납니다. 불 켜진 욕실로 향하는 몇 걸음이 이렇게 멀게 느껴진 적이 있었나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문고리를 잡는 손끝이 약해지고 소변 줄기는 가늘고 끊기며 시원함은 쉽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다시 침대로 돌아와도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천장이 낮게 드리운 밤에 생각은 길어지고 내일의 피로가 벌써 몸을 눌러옵니다. 64살 대구에 사는 그는 평생 성실히 일했고 남에게 피해준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 말끝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끄러움이 묻어 있습니다. 불편함을 말로 꺼내는 것조차 스스로를 작게 만드는 일처럼 느껴집니다. 화면에는 침실에서 욕실로 향하는 중년 남성의 뒷모습과 따스한 노란 조명이 대비되어 조용한 밤의 무게를 전합니다. 그의 하루는 작은 불편에서 시작해 점점 큰 불안으로 번집니다. 낮에는 물 마시는 양을 억지로 줄였다가 갈증과 두통으로 더 지칩니다. 모임이 있어도 앉아있는 내내 마음이 편치 않아 자주 자리를 비우게 됩니다. 친구들의 시선이 신경 쓰여 약속을 미루는 날이 늘어납니다. 집에서는 잠을 설치는 탓에 짜증이 잦아지고 아내의 걱정 어린 말에도 대답이 짧아집니다. 사이가 멀어지는 듯한 느낌은 그를 더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가끔은 옷에 살짝 묻은 흔적을 발견하고 말없이 세탁기를 돌립니다. 그 순간 그는 스스로를 질책하지만 원인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병원을 떠올리다가도 왠지 두려워 내일로 미루곤 합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예전의 당당함이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아주 작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누구의 잘못을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어 생긴 약함이 아니라 제때 돌보지 못한 신호가 겹겹이 쌓인 결과일 수 있습니다. 신호는 원망하라고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다르게 하자는 제안을 조용히 건넵니다. 김민주님에게 필요한 것은 자책이 아니라 이해이고 무리한 참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관리입니다. 밤의 리듬을 되찾는 길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고 몸은 그 길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편함을 숨기지 않고 작게라도 가능한 변화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숨을 고르고 생활의 속도를 반걸음 늦추고 전립선이 편안해지는 습관을 조금씩 쌓아 올리면 됩니다. 화면에는 침대마 스탠드 조명이 따뜻하게 켜지고 잔잔한 음악 위로 평온한 호흡이 얹힙니다. 이제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당신의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듣고 계신가요? 파트 2. 저수지처럼 막히는 전립선, 왜 생길까? 전립선을 이해할 때 가장 쉬운 비유는 동네의 작은 저수지입니다. 위쪽 산에서 맑은 물이 천천히 흘러들고 수문이 주기적으로 열리며 낡은 물이 밖으로 빠져나가면 저수지는 늘 투명함을 유지합니다. 전립선도 비슷하게 스스로 분비물을 만들고 필요할 때 배출이 이루어져야 균형이 잡힙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순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순환이 좋을수록 내부의 압력과 점도는 안정되고 조직은 부드러움을 지킵니다. 반대로 흐름이 막히면 고여있는 물은 금세 탁해집니다. 저수지의 물결이 멈추면 표면에 이끼가 끼듯이 전립선 안에서도 정체가 시작됩니다. 이때 불필요한 물질이 쌓이고
점차 딱딱해지는 변화가 뒤따릅니다. 몸은 신호를 보내지만 처음에는 미세해서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편함을 노화로만 여기며 지나치기 쉽습니다. 화면에는 흐르는 물과 막힌 물을 대비한 인포그래픽, 단순한 전립선 단면도가 함께 나타납니다. 순환이 막히는 과정은 아주 조용하게 진행됩니다. 오래 머문 분비물은 점차 점도가 올라가고 배출이 더디게 됩니다. 그 틈에 세균이 자라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몸은 이를 막기 위해 염증 반응을 일으키며 해당 부위를 붓게 만듭니다. 붓기가 생기면 주변 조직은 단단해지고 압박감이 커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미세한 석회화가 동반되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는 다시 흐름을 방해해 악순환을 만듭니다. 마치 수문이 좀처럼 열리지 않아 탁한 물이 바닥에 가라앉고 표면만 겨우 흔들리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겉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안쪽에서는 작은 막힘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알아차리고 순환을 회복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화면에는 저수지 수문이 반쯤 닫힌 그림 위로 조용히 멈춘 물결이 비칩니다. 이 정체는 일상에서 체감되는 여러 신호로 나타납니다. 소변 줄기가 가늘거나 중간에 끊기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와도 남은 듯한 답답함이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밤에 여러 번 깨는 일이 반복되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낮의 피로가 누적됩니다. 아랫배가 묵직하거나 회음부가 뻐근한 듯한 불편감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신체적 불편은 마음의 위축으로 연결되어 대인관계나 외출을 피하게 만듭니다. 자신감이 줄어들면 부부 사이의 대화도 뜸해지고 서로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혈류가 원활하지 않으면 전반적 활력과 반응성도 둔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몸과 마음이 함께 지치며 하루의 리듬이 흐트러집니다. 신호는 작지만 의미는 큽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방향을 바꿀 힘이 생깁니다. 물론 병원 치료는 큰 도움이 됩니다. 약은 일시적으로 긴장을 완화하고 통로를 넓혀 증상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막힌 길을 정리해 안전을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만 약과 수술만으로는 생활 속의 순환 문제가 곧바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 증상 완화와 근본 회복은 서로 다른 축이라서 함께 다루어야 합니다. 병원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일상에서 순환을 회복하는 습관을 더하면 길은 훨씬 넓어집니다. 따뜻함으로 이완을 돕고 부드러운 움직임으로 혈류를 살리고 적절한 배출 리듬을 마련하는 작은 실천이 바탕이 됩니다. 저수지의 맑은 물길을 다시 트듯이 전립선에도 흐름의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보다 이해를, 미움보다 작은 시작을 선택합니다. 화면에는 수문이 서서히 열리며 물이 부드럽게 흘러나가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막힌 저수지의 물을 다시 흐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파트 3. 전립선을 깨우는 자연순환 회복법 7단계. 전립선 순환관리법은 자극이 아니라 돌봄의 기술이며 몸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다시 깨워주는 일입니다. 이름은 거창하지만 방법은 부드럽고 간단하며 무엇보다 스스로의 속도를 존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시작은 공간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샤워를 마친 뒤에 온기나 따뜻한 찜질팩을 아랫배와 회음부에 몇 분 얹어주면 근육이 서서히 이완됩니다. 온기는 모세혈관을 열어 혈류를 돕고 굳었던 조직의 경직을 풀어 불편감을 낮춥니다. 조용하고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정하고 마음이 급해지면 잠시 멈춰 호흡을 고릅니다. 깊게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는 복식 호흡은 자율신경의 균형을 돕고 골반저 근육의 긴장을 내려놓게 합니다. 몸이 따뜻해지고 호흡이 안정되면 관리의 문이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이때 목표는 빠른 변화가 아니라 작은 편안함을 하나씩 쌓는 것입니다. 지나친 힘주기나 서두름은 오히려 긴장을 만들 수 있기에 부드럽고 느린 리듬을 기억합니다. 화면에는 집에서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홈케어 루틴 카드가 간단한 그림과 함께 떠오릅니다. 이제 자세를 정리해 봅니다. 허리에 부담이 적고 아랫배와 골반이 편안한 반쯤 기대는 자세가 좋습니다. 무릎 아래에 작은 쿠션을 받치면 허리 굴곡이 안정되어 하체에 불필요한 긴장이 덜합니다. 어깨와 턱에 힘을 빼고 척추를 길게 세운다는 느낌으로 편안하게 놓아둡니다. 호흡은 코로 부드럽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쉽니다. 숨을 내쉴 때 아랫배가 살짝 꺼지는 느낌을 따라가면 골반저가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이완이 충분해지면 회음부 주변을 손바닥으로 가볍게 감싸듯 따뜻한 압을 전합니다. 압은 아프지 않을 정도의 부드러운 정도로 유지하고 불편하면 즉시 강도를 낮춥니다. 이러한 접촉은 국소 혈류를 늘리고 통증 매개물질의 정체를 덜어 염증성 자극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몸이 보내는 감각을 관찰하면서 편안함이 스며들도록 잠시 머무릅니다. 급하게 결과를 확인하려 하지 말고 지금 느껴지는 작은 변화를 믿고 기다립니다. 다음 단계는 회음부와 하복부의 순환을 돕는 부드러운 마사지입니다. 손끝이 아닌 손바닥과 손마디의 넓은 면을 사용해 원을 그리듯 천천히 움직입니다. 피부가 마찰로 자극되지 않도록 인체의 안전한 수용성 윤활을 가볍게 더하면 좋습니다. 비누나 향이 강한 로션은 점막을 자극할 수 있으니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따뜻한 찜질과 호흡, 가벼운 마사지가 함께 어우러지면 모세혈관의 흐름이 살아나고 조직 압력이 낮아집니다. 혈류가 좋아지면 산소와 영양 공급이 원활해지고 노폐물 배출이 쉬워져 불편감이 서서히 가라앉습니다. 마무리 단계에서는 누운 자세에서 소변을 참는 느낌으로 골반절을 부드럽게 조였다가 풀어봅니다. 10번 안팎으로 천천히 반복하되 힘을 과도하게 주지 않고 호흡과 함께 리듬을 맞춥니다. 이 운동은 배출 뒤에 남을 수 있는 잔여 분비물의 정체를 덜고 다음 순환의 반응성을 높이는 데 유익합니다. 실천 빈도는 일상에 무리가 없을 정도로 일주일에 2~3번의 규칙적인 리듬을 권합니다. 무엇보다 불편감이 도드라질 때는 멈추고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 안전을 우선합니다. 이렇게 쌓인 관리가 하루의 루틴이 되면 밤의 리듬도 차분히 정돈됩니다. 잠들기 전 5분의 온기, 몇 차례의 깊은 호흡, 짧은 이완 마사지만으로도 몸은 변화를 기억합니다. 화면에는 따뜻한 찜질팩 사용법과 회음부 위치를 알기 쉽게 표시한 단순 일러스트가 나란히 보여집니다. 중요한 것은 기술보다 태도이며 꾸준함과 마음의 안정, 편안한 자세가 모든 단계의 바탕입니다. 오늘 충분하지 않아도 괜찮고 내일 더 부드럽게 할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몸은 서두름보다 일관성을 좋아하고 작은 변화가 모이면 큰 안도가 만들어집니다. 병원 치료와 이 생활 관리가 함께 갈 때 회복의 폭은 더욱 넓어집니다. 약의 도움은 증상을 가볍게 하고 순환 관리법은 근본의 흐름을 되살리는 두 개의 바퀴가 됩니다. 두 바퀴가 같은 방향으로 굴러갈 때 길은 안전하고 멀리 이어집니다. 지금 당신이 할 일은 오늘의 루틴을 작게라도 시작해보는 것입니다. 약도 수술도 아닌 내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파트 4. 안전하게 실천하기 위한 3가지 주의 법칙. 강한 의지는 회복에 도움이 되지만 강박은 오히려 몸을 긴장시키는 족쇄가 됩니다. 오늘 해야 한다는 압박이 커질수록 호흡은 짧아지고 골반저 근육은 더 굳어집니다. 일정표에 동그라미를 크게 그려놓고 의무처럼 진행하면 즐거움이 줄어들고 효과도 떨어집니다. 몸은 속도를 재촉할수록 저항으로 대답하고 억지로 밀어붙일수록 신호를 흐릿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가능한 만큼만 편안함이 유지되는 선에서 멈추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짧아도 괜찮고 길어도 괜찮다는 허락이 마음의 긴장을 낮춥니다. 호흡이 고르고 어깨가 내려가면 전립선 주변의 미세한 혈류가 자연스럽게 살아납니다. 스스로에게 친절할수록 순환은 부드럽게 시작됩니다. 화면에는 이렇게는 하지 마세요라는 경고 카드가 떠오르고 서두름과 과도한 힘주기를 붉은 표시로 가볍게 지워줍니다. 내 몸의 속도에 맞추는 태도가 첫 번째, 안전규칙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바르는가입니다. 마찰을 줄이겠다는 의도로 비누나 향이 강한 바디로션을 사용하면 점막이 자극을 받아 염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오일이라면 어떤 것이든 괜찮겠지 하는 생각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인체에 사용해도 되는지, 물로 깨끗이 씻겨 나가는지, 향과 첨가물이 과하지 않은지가 핵심입니다. 수용성 윤활을 선택하면 세척이 쉬워 잔여물이 남을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식물성 오일을 고려할 때에도 순도와 알레르기 반응 가능성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피부가 민감하다면 먼저 팔 안쪽에 소량을 발라 반응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사용 후 가려움이나 자결감, 따가움이 느껴진다면 즉시 중단하고 미온수로 깨끗이 씻어내야 합니다. 화면에는 좋은 윤활제 선택법을 간단히 정리한 표가 나타나고 수용성 여부와 자극 성분 유무, 세척 용이성 같은 항목이 차분히 표시됩니다. 준비물을 올바르게 고르는 일만으로도 관리의 절반은 안전해집니다.
세 번째 원칙은 통증을 절대 무시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불편함과 통증은 전혀 다른 신호이며 통증은 몸이 보내는 분명한 멈춤 신호입니다. 날카롭거나 타는 듯한 느낌, 깊게 쑤시는 통증, 배뇨시 강한 자결감이 몰려오면 즉시 중단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통증을 참고 진행하면 근육은 더 수축하고 염증 반응은 더 거세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당일의 관리를 접고 따뜻한 찜질과 휴식으로 진정시킨 뒤 경과를 지켜봅니다. 증상이 이어지거나 열감, 오한, 혈뇨 같은 경고 신호가 보이면 가까운 진료를 서둘러야 합니다. 전문의의 진단은 원인을 구분하고 안전한 방향을 정하는 데 가장 빠른 길입니다. 화면에는 손바닥을 펴서 멈춤을 알리는 조용한 이미지가 나타나고 이어서 불편하면 즉시 중단이라는 문장이 작게 덧붙습니다. 관리의 용기는 버팀이 아니라 적절한 멈춤에서 시작됩니다. 안전을 우선할수록 회복의 속도는 결과적으로 더 빨라집니다. 결국 핵심은 내 몸의 신호를 존중하는 마음가짐입니다. 계획은 몸의 언어를 돕는 도구일 뿐이고 기준은 매일의 컨디션이 정합니다. 오늘은 5분이 맞고 내일은 10분이 맞을 수 있으며 어떤 날은 휴식이 가장 좋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부드러운 온기와 깊은 호흡, 가벼운 터치와 충분한 쉼이 한 몸처럼 어우러질 때 순환은 차분히 살아납니다. 불편함이 올라오면 한 걸음 물러서고 편안함이 스며들면 한 걸음 나아가면 됩니다. 이 리듬이 자리 잡으면 밤은 덜 깨어지고 아침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병원의 도움과 생활관리가 나란히 갈 때 길은 넓고 안전합니다. 오늘의 목표는 완벽이 아니라 작은 편안함 한 가지를 더하는 것입니다. 화면에는 빨간 경고 표시가 사라지고 따뜻한 색의 홈케어 루틴 카드가 조용히 남습니다. 내 몸의 신호를 존중하는 것이 진짜 회복의 시작이며 그 시작은 지금 이 순간에 한 번 호흡에서 충분합니다. 파트 5. 가족의 회복. 한 통의 편지. 편지는 얇은 종이 위에 또렷하고도 떨리는 글씨로 시작되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밤마다 뒤척이던 시간을 떠올리며 마음이 먼저 아팠다고 적었습니다. 화장실 불빛이 새벽마다 켜졌다 꺼지는 모습을 보며 집안의 숨소리마저 작아졌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은 아버지의 옷깃에 남은 미세한 흔적을 보고 아무 말 없이 세탁기를 돌렸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괜찮다는 말을 차마 꺼내지 못하고 방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고 합니다. 편지의 문장들은 담담했지만 오래 쌓인 막막함을 조용히 전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달력이 아닌 마음으로 하루를 세기 시작했다고 썼습니다. 아버지가 잠들기 전에 따뜻한 찜질을 하고 깊은 호흡을 하는 풍경이 익숙해졌다고 했습니다. 거실 불빛 아래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는 모습에 집안의 공기도 조금씩 따뜻해졌다고 전했습니다. 화면에는 편지를 읽는 내레이션이 잔잔히 흐르고 글줄 사이사이에 숨 고르는 소리가 부드럽게 겹쳐집니다. 아들은 변화를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아버지가 새벽에 덜 깨어나고 아침 인사를 먼저 건네는 날이 늘었다고 했습니다. 얼굴빛이 환해지고 식탁에서 대화가 길어지며 웃음이 자연스레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물을 너무 아끼지 않고 적당히 마시려는 습관이 자리 잡자 긴장이 눈에 띄게 누그러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녁이 되면 따뜻한 찜질과 부드러운 호흡, 가벼운 이완이 하나의 일과처럼 이어졌다고 했습니다. 불편함이 올라오는 날에는 과감히 쉬고 편안함이 스며드는 날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리듬을 가족이 함께 지켜보았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아버지가 스스로 몸의 신호를 존중하는 태도를 갖게 된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적었습니다. 아들은 이 태도가 가족 모두의 마음을 단단하게 묶어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억지로 버티던 표정이 사라지자 집이 다시 집 같아졌다고 표현했습니다. 편지는 그저 고맙다는 한마디로도 꽉 차 있었고 목소리는 울지 않으려는 마음을 끝까지 지켜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식탁 위 따뜻한 찻잔에 김이 올라오고 문장과 함께 조용한 현악이 흐릅니다. 편지의 끝자락에는 부부의 변화가 특히 자세히 쓰여 있었습니다. 아내는 잔소리 대신 함께 걷자고 손을 내밀었고 남편은 말없이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식탁에는 토마토와 두부가 자주 올랐고 과한 양념 대신 담백한 맛을 나누며 대화가 길어졌습니다. 저녁 산책은 날이 바뀌어도 자연스레 이어졌고 발걸음의 속도는 서로의 숨에 맞추어 느긋해졌습니다. 걷는 동안 그날의 작은 안부를 나누고 불안이 올라오는 순간에는 잠시 멈춰 하늘을 바라보았다고 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리듬을 맞추자 전립선의 순환을 돕는 생활 관리가 훨씬 수월해졌다고 적었습니다. 서로를 탓하기보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니 마음의 힘이 덜 들었다고도 썼습니다. 건강의 회복이 가족의 행복 회복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사실을 두 사람 모두 체감했다고 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저녁의 공기를 바꾸고 바뀐 공기가 밤의 리듬을 바꾸었다는 고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손을 맞잡고 걷는 중년 부부의 뒷모습이 따뜻한 가로등 아래로 길게 이어집니다. 우리의 목적은 누군가를 완벽하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 함께 조금씩 나아지는 길을 찾는 일입니다. 편지는 그 길이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조용한 실천에서 시작된다고 말해줍니다. 집안의 온기를 조금 높이고 호흡을 한 번 더 길게 내쉬고 오늘 가능한 만큼만 몸의 신호를 들어주면 됩니다. 불편함이 오면 멈추고 편안함이 오면 머무는 단순한 규칙이 가족을 지켜줍니다. 병원에서 받은 조언과 생활 속 관리가 나란히 걸을 때 회복의 폭은 넓어집니다. 건강이 제자리를 찾아갈수록 표정은 밝아지고 말투는 부드러워집니다. 아들은 편지의 마지막 문장에 다시 웃는 아버지의 모습을 오래 지키고 싶다고 적었습니다. 그 마음은 화면을 보는 우리에게도 고요한 용기를 건네줍니다. 당신의 집에서도 같은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는 믿음을 오늘 한 걸음 품어보기를 권합니다. 화면에는 편지 낭독이 잦아들며 가벼운 발걸음 소리와 함께 트랙 위의 가로등이 한 줄로 이어집니다. 파트 6. 부부가 함께하는 전립선 회복 루틴. 부부가 함께 걷는 회복의 길은 잔소리 대신 대화에서 시작됩니다. 아내의 한마디가 방향을 정하고 남편의 한숨이 이유를 들려주면 그날의 속도는 자연히 맞춰집니다. 불편함을 지적하기보다 오늘은 어떤 점이 힘들었는지, 무엇을 하면 마음이 가벼워지는지 차분히 묻습니다. 남편은 숨기기보다 솔직함을 선택하고 아내는 판단보다 경청을 선택합니다. 서로의 말 사이에 짧은 침묵이 흐르면 그 침묵을 해석하기보다 따뜻한 손길로 이어줍니다. 필요한 정보는 함께 찾아보고 헷갈리는 부분은 다음 진료에서 질문하자고 약속합니다. 오늘은 어디까지가 편안했는지, 무엇이 부담이었는지 기록해두면 다음 날의 선택이 쉬워집니다. 대화의 마지막에는 잘하고 있다는 확인을 꼭 건넵니다. 칭찬은 과장이 아니라 사실을 부드럽게 포장한 응원이어야 오래갑니다. 화면에는 식탁에서 마주 앉아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장면이 천천히 이어집니다. 부부가 같은 문장을 함께 말합니다. 오늘도 충분히 잘했다고. 건강식단은 의무가 아니라 작은 즐거움으로 설계합니다. 토마토를 잘게 썰어 두부와 살짝 끓인 수프를 만들고 소금을 아끼는 대신 향긋한 허브로 맛의 결을 살립니다. 붉은 고기 대신 기름이 적은 생선을 굽고 통곡물과 채소를 넉넉히 곁들입니다. 물은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 자주 조금씩 나누어 마십니다. 저녁 식탁에는 과한 양념을 내려놓고 담백한 맛을 칭찬하는 말이 자연스레 오갑니다. 기름진 야식의 유혹이 올 때는 내일의 가벼움을 떠올리며 차분히 물러납니다. 카페인은 늦은 시간에 줄이고 대신 따뜻한 보이차나 보리차 같은 편안한 음료를 선택합니다. 위가 편안해야 밤도 편안하다는 단순한 진리를 서로 확인합니다. 주방의 조명은 눈이 편한 온도로 낮추고 식탁 위에는 작은 꽃을 올려 분위기를 맑게 합니다. 함께 만든 한 그릇이 함께 나눈 하루의 수고를 위로해 줍니다. 화면에는 부부가 식재료를 손질하고 접시에 담으며 미소 짓는 모습이 잔잔히 흐릅니다. 저녁 산책은 마음과 몸의 속도를 동시에 맞추는 시간입니다. 집 근처의 익숙한 길을 천천히 걸으며 발뒤꿈치와 발바닥의 감각을 차례로 느껴봅니다. 호흡은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쉬며 둘의 걸음은 자연히 같은 박자를 찾습니다. 대화는 하루의 보고가 아니라 마음의 온도 확인으로 시작합니다. 힘들었던 순간을 짧게 나누고 잘한 선택을 길게 칭찬합니다. 의자에 오래 앉아 있었다면 중간중간 가볍게 골반을 흔들어 굳은 근육을 풀어줍니다. 잠깐 멈춰 하늘을 올려다보며 어깨에 긴장을 내려놓습니다. 비나 추위가 걱정되는 날에는 집 안에서 스트레칭과 복식 호흡으로 산책의 자리를 대신합니다. 중요한 것은 거리보다 리듬이고 속도보다 지속입니다. 걷기가 끝나면 따뜻한 찜질로 아랫배와 회음부를 편안히 덮어 오늘의 순환을 마무리합니다. 화면에는 가로등 아래 손을 맞잡고 걷는 두 사람의 뒷모습이 길게 이어집니다. 결국 남편의 건강은 아내의 행복으로 이어지고 그 행복은 가정의 평화를 단단히 지켜줍니다. 두 사람이 같은 방향을 보면 불안의 무게는 절반이 되고 희망의 온도는 배로 따뜻해집니다.
완벽을 향한 조급함 대신 오늘 가능한 만큼의 편안함을 더하는 태도가 회복의 중심입니다. 아내의 다정한 질문이 남편의 용기를 깨우고 남편의 꾸준함이 아내의 미소를 오래 머물게 합니다. 집안의 공기가 부드러워질수록 밤은 차분해지고 아침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병원의 도움과 생활의 실천이 나란히 걸을 때 길은 넓어지고 멀리 이어집니다. 서로를 탓하지 않고 같은 문장을 바라보는 연습이야말로 가장 힘센 치료입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 한 모금의 따뜻한 차와 짧은 산책 약속이면 충분합니다. 작은 약속이 지켜질 때 몸은 기억하고 마음은 믿음을 키웁니다. 이 영상을 부부가 함께 보셨다면 오늘이 바로 새로운 출발입니다. 화면에는 미소 섞인 대화가 이어지고 집문을 나서는 발걸음이 가볍게 바람을 가릅니다. 전립선은 돌처럼 굳어버리는 기관이 아니라 근육처럼 돌보면 다시 부드럽게 회복될 수 있는 기관입니다. 따뜻함과 호흡, 부드러운 이완이라는 작은 실천이 모이면 흐름은 차분히 살아납니다. 병원의 도움은 안전을 지키고 생활관리의 꾸준함은 근본의 흐름을 되살립니다. 오늘의 기준은 완벽이 아니라 몸이 편안하다고 말해주는 작은 신호 하나입니다. 불편함이 올라오면 멈추고 편안함이 스며들면 한 걸음 나아가면 됩니다. 그렇게 리듬이 자리 잡으면 밤은 고요해지고 아침은 가벼워집니다. 당신의 몸은 회복을 기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로서 저는 용기와 의지가 치료의 반이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잠들기 전 따뜻한 찜질과 깊은 호흡만으로도 충분한 시작이 됩니다. 내일은 여기에 부드러운 이완을 한 가지 더 얹어보세요. 스스로를 다그치기보다 잘하고 있다는 확인을 조용히 건네면 몸과 마음이 함께 안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다음 걸음도 저와 함께 걸어가 보시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가족, 지인과의 공유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평온한 밤과 상쾌한 아침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본 영상의 정보는 참고용이며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기존 질환이나 치료 중인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